자, 시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 꽤 중요해서 우리가 매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황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 전체를 이해하고 똑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급등한 걸 쫓아가지 않고 시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좋아져요. 자꾸 눈이 깨지는 거죠. 이걸 안 해놓으면 자꾸 뒤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뭐가 트렌드가 되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황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 보유수가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은 조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SK바이오 사이언스 왜 이렇게 좋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삼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긴 한데 밑에서 조금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오늘 수급 잠깐 볼게요. 어쨌거나 자, SK바이오 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WH 긴급 사행 승인 신청. 이게 노바백스가 사실 가장 장기로 끌고 갈 만한 이 백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단백질 제조합인데 제조합 단백질 가장 보관이 좋고 유통이 좋고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이제 CMO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받다 보니까 노바백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와요. 맞아요. 쫓아가서 다가 장기주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쫓아갈 때는 반드시 손절 개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다 정리를 못 해놔서 일단 어쨌거나 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이 월봉에서 보면 추세는 그냥 괜찮고 주봉에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10선이 올려놨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일봉에서 보면 어제 여기 툭 깨놓길래 이게 이제 저기거든요. 그 보유에서 풀리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이 친구를 뭐 사나마나 이런 건 아닌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산단 말이죠. 기간을 계속 팔고 있고 어쨌거나 보유에서 풀릴 때까지 완벽히 물량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죠? 노바백스 관련해서 움직일 때 잘 움직이니까 한번 보고 삼성 테슬라에서 오늘 조금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들이 좀 좋았죠. 이 삼성전자 쪽으로다가 반도체를 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아, 김선웅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네요. 진짜 자주 좀 오시지. 자, 어쨌거나 테슬라 자율주행 두뇌는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생산 우리 이따 보면 알겠지만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주식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이게 만약 뉴스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슈가 될 때 권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보는 걸로. 자,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될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길 걸로 알려졌죠.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건 아니고 이런 기사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따 삼성전자 볼 거예요. 이게 저 외국인들 저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해요, 외국인들. 아, 나. 특히 그 뭐죠, 이번에 보고서 낸 친구 누구죠? 그 친구? 아, 저거 못쓸 친구, 그 친구. 어쨌거나 괜히 방송 잘리고 와 말도 못하겠고. 자, 카카오페이가 결국 상장하기로 했답니다. 결국 11월로 늦췄는데 하기는 하네요, 그죠? 자, 플랫폼 규제가 겹쳤는데 세 번째 IPO 도전이고 일단 금융 서비스를 많이 중단하기로 했는가 봐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지금 중개냐? 이게 지금 광고냐? 근데 항상 모든 건 정부 정책을 따라야 돼요. 이 정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 하는 정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융 서비스 중단이 돼 있고 일단 흥행몰이도 할 것 같다는 예고가 있죠. 카카오가 조금 오늘 반등에 성공해 주었는데 한 번 반등했다고 해서 여기 이걸로다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 수급 개선이라는 거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멈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락했다가 물론 V자로 쫙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V자보다는 이렇게 갔다 옆으로 가도 이렇게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높고 투자자 매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죠? 지금 사모으고 있죠. 기관이 드디어 살짝 뭐야 자판을 조금 누르다 보니 어쨌거나 외국인이 다 들어왔고 기관도 살짝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그죠? 어제부터 살짝 들어오고 있고 자, 사모펀드 기타 법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수급이 개선된 모습인데 만약 여기서 들어가려면 전저점 밑에라면 바로 손절하는 걸로 그러면 조금 싸게 사는 느낌은 있죠. 이제 카카오페이가 11월 달 상장이니까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조금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흥행몰이에 성공한다. 그럼 요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월봉에서 일단 이번 달에 10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럼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뭐 어쨌거나 추세는 우하향이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수급이 약간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라 손절할 각오만 있으면 사실 카카오는 손절 안 해도 돼요. 이 친구는 뭐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조금씩 사겠다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낼 때는 일단 손절이 좀 필요한 구간이 되겠죠, 그죠? 자, 나노젠 나노코박스. 자, 오늘 조금 밀렸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전체 관심들이 많죠. 이게 이제 인도에서 예전에 그 인도 대형제약사하고 기술 이전 하나 했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인도도 대단해요. 인도도 뭐 3월 달부터 거의 코로나 때 초토화 됐어요. 근데 자금이 인도 쪽으로 많이 가요, 지금. 그게 경제가 많이 살아나는데 제가 그 영상도 찍어드렸거든요. HLB가 참 공부는 많이 시켜줍니다. 음, 나노젠 코로나 백신 인도에서 품질 평가를 진행해서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THSTI 조금 좀 권위가 있는 이런 저기 기술권인가 봐요. 그래서 자,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 외국은 이렇게 어려운 분에서 이제 있는 합동의료과학기술원인데 여기 이제 업무 협약 그러니까 기술 평가를 여기서 어느 정도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지원자의 말초액 단핵세포 샘플을 제공받아서 나노코박스 괜찮은 거야 어떤 거야 이런 평가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회사가 어떤지는 몰라도 여기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고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아야 WHO 이쪽으로 다 갈 수 있고 또 그만큼 잘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금방 나온 거 제가 여기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멤버님들은 이거 끝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멤버님한테 벌써 올려드렸는데 일반 구독자분들 8시 반쯤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백신 면허 앞당가기 위해서 연두연구소 지원. 이 금방 이 얘기인데 사실 이거 말고 못 나왔는데 이게 뭐가 있지? 이게 순서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어. 올려드렸으니까 뭐 한번 이따가 한번 영상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노코박스 주가 잠깐 보고 갈까요? 아까 주봉만 체크하고 가면 사실 주봉에서 이 5주선을 깼다는 얘기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5주선을 기준으로 오늘에 졌죠? 이번 주 졌죠? 이거 깨지 않아야 돼요. 안 깨야 조정이 안 들어와요. 깨면 조정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다음부터 한 달 정도 또 쉴 수 있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산 입장에서 주구장창 올라가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만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거는 예전에 배울 땐 다 빠이빠이 시켜놨다는 얘기죠. 안녕 여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상향인 게 맞으니까 거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주봉에서 보면 우선 깨놓은 상태로 아마 10주선까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여기서 안 사신 분들은 매수, 깨면 바로 매도 이렇게 진행하면 HRB는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저 추세가. 자, HLB 생명과학도 보면 HLB 생명과학은 또 깔끔하게 딱 지켜졌죠, 우선. 좀 여유있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선 근처에서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괜찮아 보이고. HLB 제약이나 넥슨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게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특별히 안 챙겨 볼 건데, 이 투자자의 내용 잠깐 볼게요. 내일 따로 영상 찍어 드리겠지만, 결국 HLB 외국인 또 샀죠? 샀고, HLB 생명과학도 외국인이 팔았네, 이거 이 친구는, 그죠? 외국인이 팔았고,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게 한 달, 9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꽤 많은 물량을 사놓고 있죠. 자, 이렇게 140만 주인데 떨어지면서 팔 수도 있지만 그러긴 힘들어요. 이거 올리면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거나 너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HLB나 HLB 생명과학은 저도 그러고 어차피 꾸준히 영상 찍어드릴 거고 이렇게 이제 바이오주 힘 빠져 그래서 이제 셀리드 HLB 생명과학 급락 그러니까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수정이야 100% 올라왔는데 100%에 3% 5%야 수정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리드의 급락은 사실 셀리드의 급락이라기보다는 자 엄청 많이 올라왔죠. 12,000원짜리가 거의 16만 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벌써 뭐 12, 3배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주봉이 중요한데 주봉에서 20선 깨놨죠 이렇게 다시 밑에 박스권 가지고 오시고 요거 깨면 추세 완전히 깨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도 회복을 하고 이 주식 움직이는 많은 주포님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셀리드 같은 종목들은 약간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흥하이오는 재밌어서 들고 왔는데 원래 이런 친구들이 이게 잘 날아가요. 그 뭐죠 그게? 저기 뭐지? 상장 페이지 2기에서 벗어나는 친구들.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때 잠깐 샀어도 40% 먹는 거네. 그죠? 또 상한가. 대단합니다. 재밌어서 들고 왔어요. 자, 이런 정보 우리 안 할 거니까 좀 피해가는 걸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사실 이게 주식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음 바뀐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1조 원 사들였다. 자, 최근 2주간 반도체주 집중 매수. 삼성전자 9,862 메모리 판매복 기대. 아이고. SK바사,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 등 이 실적 수익 높아진 업종 관심.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면모님들? 자,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이게 참 이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돈 벌러 들어왔으니까 뭐 마냥 나쁘게 볼 건 없지만 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개인들 매매 패턴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9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리포트가 떴죠. 막 10만 원 갈 것처럼 막 얘기하고 뭐 8만 원대에서 막 8만 전자 이제 10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 최고야. 막 그러면서 개인들이 쫙 몰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모건스탠이나 여기서 뭐라더라 뭐 디램 가격이 뭐 어땠고 뭐가 어땠고 그러면서 뭐 안 좋아질 거야. 그럼 주가 폭락시켰죠. SK 하이닉스는 거의 50% 하향 목표가를 50% 하향 조절시키려고 또 폭락시켰죠. 이렇게 막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개인들이 겁나죠. 당연히 겁나니까 물량도 털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손절 치신 분들 이제 물량 쭉 떨어지니까 한다는 짓이라고 하면 되죠. 한다는 행동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삼성전자를 사들인다? 아니죠. 장난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나쁠 일이 없죠. 여기 8만 원구만 10만 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요걸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지? 그러니까 나쁜 리포트 띄워서 쭉 떨어뜨리고 자기들이 산 거죠. 이거 방송했다고 외국인들 쫓아오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갑자기? 근데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아주 뭐 그냥 꼭 이것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종목들을 다 일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 8만 원, 10만 원 갈 때 사실 매수하시는 이제 개인들의 문제도 좀 있으시죠. 그래서 몰빵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단타로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8만 9만 10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뭐 10%, 5% 이렇게 사고 몇 달 뒤에도 떨어지면 여기서 5% 사고 또 올라가면 또 5% 사고 이렇게 5% 이렇게 해서 이제 1, 2년, 2, 3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하든 누가 저렇게 하든 말든 어차피 평단가는 정해져 있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는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뭐 단타, 단기 이런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8만, 9만, 10만 원에서 내가 얘 갖다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뭐 인력씩 넣었다가 갑자기 8만 원에서 7만 원 되고 9만 7만 원 되니까 외국인들 막 전 나쁜 리포트 쏟아내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꼭 너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하는 어떤 심리를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참 얄밉긴 얄미워요. 그죠? 진짜로. 무슨, 제가 봐도 이 삼성 랜드 플레이는 이제 이쪽, 저기서 그렇게 밑에서, 나 진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반복이 반복. 제가 몇 번 얘기하거든요, 이거. 나쁜 뭐 외국인입니다. 어쨌거나. 음. 자, 일단, 그건 그리고. 꾸준히 사모으셔도 돼요. 자, 환자 모집이 잘 안 된답니다. 좀 어려움이 있죠. 지금 제넥신이 부스터샷으로 좀 바꾼 이유가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임상 이제 약을 개발을 부스터샷 바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기사 한번 챙겨봤는데 임상 실험하는 환자들 구하기가 엄청 있는가 봐요. 근데 부스터샷은 일단 기존에 한번 맞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환자 모집하기가 쉬운데 실제 환자 모집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건데 위드 코로나 가려면 반드시 백신 플러스 치료제. 특히 치료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평생 이제 감기약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데 환자 모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위드 코로나 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2,000명대인데 들지가 않는데 가긴 가야 돼요. 지금 저도 조그만 자영업을 하나 하고 있긴 한데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죠. 너무 힘들고 저 심정 이해하고 저도 어차피 조금 장사하니까 이대로 가다가 뭐 거의 다 저기 될 판이라 무조건 위드 코로나 가긴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치료제고 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가 콘텐츠주에 들어왔네요. 그죠? 들어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섹터 강했죠. 이따 볼게요. 자, 코퍼스 코리아 오징어 게임 오, 오징어 게임 아직도 오징어 게임 아직도 못 봤네. 재밌다는데. 자, 일본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공급 부과.
김선웅님 아직 매도 안 하셨어요. 김선웅님 저번에도 왜 제가 저기 선도전기 그때 거기서 매도 하시라 했는데 좀 안 하셨죠? 아이고, 우리 김선웅님 한 수익권에서 매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 G3BNT는 잠깐 보고 갈게요. 김선웅님 봐드리게. G3BNT는 그럴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 또 한자가 많아서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 G3BNT는 제가 이제 이때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9월 14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일단 홀딩이고 월봉에서 보면 2만원 근처에 20개월선 요 노란 거 보이시죠? 여기 20개월선인데 요 가격이 2만원대예요. 이게 이제 다음 달이면 이렇게 좀 더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얘가 결국 19,000원에서 2만원이 목표가가 되거든요. 제가 19,000원에 2만원 20개월선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파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한 번 더 반등하면 수익권이시죠. 이거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기손이 파세요. 얘는 좀 떨어질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사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일자로 뭐 쭉 날아간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보단 평균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세면 되니까 아까 한번 매도했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대요? 주말에 한번 볼까? 아 근데 주말에도 뭐 이렇게 바쁜지 되게 바빠요. 아 콘텐츠 좀 보고 가야지. 뉴스만 보고 가고 있네 지금 못하는 게.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어제 나왔는데 올라가 있고 코포스 코리아는 오늘 위몇 프레이. 코포스 코리아 보면 종목은 뭐 살만한 종목은 아닌데 1,800원짜리가 4,800원 여기에서 함께 뭐 대응하면 되는데 그거 굳이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자 슈박스 대단하죠. 슈박스 어제도 이상하고 오늘 뭐야 이게 저기 버킷 스튜디오인가 그것도 그렇고요 그죠. 음. 이 친구도 대단하죠 이거 상한가 두 번. 실버레물리스 이따 봐드릴게요. 자, 이 SBS 콘텐츠업이란 종목 잘 모르시죠? 이거 제가 사실은 이 종목 되게 이뻐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봉에서 보시면 전형적으로 다중바닥인 쓰리바닥을 잘 그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누가 매집해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엔. 자, 그래놓고 쭉 올라갔다가 우리가 지금 사놓은 종목들처럼 뭐 이렇게 뭐 젠맥스나 뭐 대룡전기나 이런 것처럼 올 만큼 내려왔죠. 지금. 근데 예전에 매집해놓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서 끝난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60개월선, 20개월선 기준으로 매수. 그럼 이 친구 같은 게 여기 만원대 한번 갔었거든요. 여기 또 가요. 거의 가락률이 80에서 90% 이렇게가 되고 또 SBS 콘텐츠나 SBS 미디어, SBS에 관해서 좋은 기사들이 12월 달에 하나 뜰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 기사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 예전에 12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합병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오래됐어요, 기사가. 근데 이게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까마득히가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SBS 콘텐츠를 잘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따로 저 외에 뉴스 한번 챙겨보시고, 기사 한번 챙겨보신 다음에 SBS 한번 공부해 보시면 조금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조금 초록펜까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사실 만한 종목들이 일봉이 좀 높아서 산타클로스 높고 사실 월봉에서 이 친구 좀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유일하게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 오늘 날아가는 바람에 이번 달 말에 이식해서 시켜주면 이렇게 일봉에서 떴죠. 떴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여기 매물대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이제 요 밑에서 좀 조금 이렇게 해롱해롱하면 여기서 한번 사는 게 어떤가 생각해봐요, 그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보는 걸로. 상직 타일,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대북주 조금 좋았죠. 관계 회복의 용의가 있다. 그 말, 맞아, 말 한마디 항상 엄청 흔들려요, 그죠? 대북주들은 뭐 폭등에다 혼났겠다, 아주. 남해학은 반도체 관련주로 느꼈는데. 아주 이분 때문에 아주 그냥 예전에 막 남북 관련주 막 방산주 날라가고. 자, 노친하신 분 없어요? 좀 찌라시 좀 없게? 무슨 말 할 건지 미리미리 좀 아는 방법 좀 없나? 어쨌거나, 관계회복에 용이 있다고 발언해 남북 경협주가 크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모아놨어요. 하나로 옮기려니까, 종목을. 자, 남북 경협주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대장 중긴 한데, 사실은 한 닥 건너가면 전기주, 비료주, 철도주 전부 다 남북 경협주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룡전기가 조금 좋았고, 재룡산업은 이 무중이 이제 있던 이슈가 끝나는 거라 당연히 뭐 안 좋은 건 맞는 거고. 신원이 그냥 상한가를 갔죠. 자, 신원. 근데 불안해요. 그 김여정이나 김정일 말 한마디 그냥 원체 흔들리니까 저 이 종목들은 안 좋아요. 제 친구 하나 이런 거 뭐 샀다가 지금 거래정지 당한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인가 뭔가.
안 좋아요. 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전기주가 좋고, 재룡전기 이런 건 꾸준히 관심 가져도 좋죠. 일진전기도 많이 떨어졌죠, 다시. 광명전기, 선도전기 같은 종목들, 관동 광명전기 꾸준히 관심 가지면 좋아요. 전기는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고, 이 조비, 남해학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추세가 월봉에서 굉장히 좋은데, 갈 만큼 갔다가 왔죠, 지금. 그래서 남해학도 그렇고. 남해화학은 이게 이 비료주면서도 이게 저번에 반도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차트가 100점 만점이죠? 자,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장기주로도 좋고 요쯤에서 장기주로다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꽤 올라왔고 60개선 찍고 돌아나가는 과정이라 역시 남해화학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 아마 오래된 멤버인데 잘 아시죠? 저이 친구 매수매도 진행했던 거 하도 안 올라가도 팔았더니 파니까 올라가는 내가 파면 올라가는 괘씸한 어째 그렇습니다. 당연히 철도주도 남북 관련주죠. 대아TI 뭐 이런 정보도 다 추세 잘 돼 있고 우원개발 잘 돼 있습니다. 우원개발 엄청 좋게 봤는데 이거 뭐 박스권에서 가지고 헤어 나가지를 못해요, 그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길게 근데 좀 무거워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무거워서 딱히 뭐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오래 들고 갈 종목은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남북 관련주들도 조금 신경 쓰시고 요즘에 좀 살만한 종목들 월봉에서 낮거나 위치가 좀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직하일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재명 관련주로 제가 엮였다고 그랬죠. 사회이사님이 캠프로 들어가시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자, 상직하일론 사회이사 이재명 캠프 참여 소식 이러면 주가가 뛸 수도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나? 상직하일론을 보면 월봉의 차트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은 이뻐요. 근데 저희 친구가 재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주봉에서 보셔도 20주는 회복해줬죠. 이렇게 놓으면 자, 추세가 턴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추세 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세 턴, 턴. 주식은 주봉에서 추세 턴 해놓을 때가 제일 강력해요. 턴, 쭉 올라가고, 턴, 올라가고. 이건 HLB가 정확하게 보여주죠. 제가 그때 HLB가 여기서 추세 턴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자, 추세를 턴했는데요. 쭉 올라갔죠.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주봉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월봉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주식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냐. 현주가 위치를 보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는 건 이 주식 추세를 턴해놨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런 게 바로 턴이 될 수 있는 확률과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만 조금 좋으면 좋겠는데, 재무가 조금 분하고 저만 본 거라. 자, 광림이 전기수소 특장차 합정법이 요까진 좋아요, 사실. 전기수소 특장차 요까진 좋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는 섹터니까 전기하고 수소 앞으로 미래 먹거리죠. 아, 근데 문제는 저게 중국 베이징에 해가지고 베트남에다 하지 차라리. 지금 중국 안 좋은데. 자, 광림 중국 베이징의 전기수 특장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일단은 솔루션 업체가 캐나다인 것까지 좋은데 캐나다 무슨 솔루션 제공업체 GCN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중국 베이징 얘가 문제거든요. 얘가 베이징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규제도 심하고 월봉 차트인데 나쁘진 않거든요. 상황이 뒤에 쓰리바닥 잘 그려놓고 방 때렸다 딱 조정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2차 상승 구간에 와 있는데 저것 때문에 좀 찝찝해요. 상황은 괜찮고 일봉에서는 뭐 오늘 좀 급등했다가 이렇게 4%몇 배, 15%대? 어쨌거나 한번 그냥 패스하는 걸로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자, 휴마시스 우리 멤버 중에 휴마시스 들고 계신 분 있으시죠 아직도? 아, 확실히 월봉이 높은 게 자긴 잘 가는데 이게 한번 물리면 답도 없어서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문 기타 진단 공급계야. 이게 사실은 셀트리온 공동 개발해도 셀트리온이 미국 국방부에 납품한 거 아시죠? 근데 셀트리온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떨어지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길게 보는 시각에서 뭐 3%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 토해낸 거죠. 제 거. 셀트리온 세력들도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차피 보면 제가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 그죠? 24, 5만 원 여기 어제 박스권 상단이니까 또 떨어졌죠. 왜 박스권 하니까 지금 매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들이 영어 충분히 매집해놓고 빵 때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봉에서 이게 높지 일봉에서 높은 하전을 못 본다 그러죠. 자,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데 월봉에서 보면 충분히 조정받고 자 올라갔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옆으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단하게 뭔가 매집하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셀트리온 주가는 사실 제가 보기에 괜찮아서 다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그냥 박스권인데 다 박스권 상단 받고 떨어졌어요.
박스권 상단 맞고 떨어지고 상단 맞고 참 이거 못 들어요. 그죠? 이거 못 들다는 얘기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여기 밑에서 살 거야. 그럼 눌러놓고 여기서 또 사고. 그러니까 수익 내기 쉬워요. 그냥 여기 상단 가면 꼭 참고 있다가 여기 안 오면 말고 오면 사면 돼요. 그러면 셀트리온 박스권을 갖고 오다가 탈출하면 좀 재미 볼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셀트리온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좀 괜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헝다가 이거 돈 안 냈대요. 임금 지불도 되고, 아까 이건 이제 별 얘기인데, 헝다에 그 자동차 회사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 한 대도 안 만든 자동차 회사. 꿈을 먹고, 뭐 제약바이오주도 아닌데 꿈을 먹고 회사가 그렇게 크지, 어쨌거나. 자, 근데 임금을 한 번도 안, 임금 지불을 한 번도 안 주게 참 지불 중단했다는 데서 주가가 23% 폭락했대요. 잠깐 볼까요, 헝다? 음, 헝다. 헝다? 헝다 자동차, 여기, 이건데 안 뜨나? 헝다 뉴에너지 자동차인가요? 아마 그릴 건데, 이게. 헝다? 저기. 오, 진짜 이쪽으로 폭락했네요, 그죠? 많이도 떨어졌다. 아이고야. 이 월봉 보시면 거의 주구장창 하락이죠? 이렇게 뭐, 여기 그냥 쭉 떨어지는. 이렇게, 그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헝다가 빚을 갚으려고 이 친구를 팔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차를 만들었고, 뭐가 실물로 뭐가 나와 있어야 회사가 가치가 있는데, 이게 제약바이오 주사 꿈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냥 폭락하고 있죠, 지금. 뭐, 우리 관련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에 전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까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장에 영향 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큰일입니다. 어쨌거나. 자, 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은 사실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잠깐 보면, 음, 자, 라이온캠텍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찌라신지 아닌지를 정확히 봐야 돼서, 일단은 라이온캠텍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니까 회사가 공시했습니다라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일단 저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가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놓고 주가 막 띄운 다음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폭락해요. 그러니까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잘 안 믿는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이쁘죠. 이게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때 제가 이쁘게 보는 아까 뭐 SBS 콘텐츠부라든가 뭐 대룡전기라 여러 가지 이쁘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그려놓은 상태죠.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려놨는데 급등을 했다. 이렇게 급등했으면 누군가 이제 이게 급등하다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시장이 밀리거나 이러면서 노란선 20kg까지 밀렸다가 급등한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사는 종목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많죠. 그죠? 이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차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패턴들인데 라이온 캠텍은 조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물을 보면 PBR 1.37 시간에 뭐 달라가실려나? 시총이 1,600억대네. 그죠? 시총이 1,600억대인데 매출이 1,300억 나쁘지 않죠. 하고 유보율도 1,200억 1,200억이 아니라 참 1,200% 괜찮습니다. 상당히 단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PBR이 뭐 거의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 라이오 캠텍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시간에 좀 밀렸네요. 땡큐죠. 볼까요? 이게 매수대기 해놓은 뭐야 이게 다 올라가고 사기도 잘 사기 전에 그래 이게 이 창의에탄올 같은 거 이게 막 3% 4% 수익 났을 때 팔기가 싫어요. 저거 먹고 팔아야 되나? 아 그러고 있으면 거의 또 제자리고 그죠? 무슨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라이온 캠테곤도 보는 걸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왜 수렴씨가 떴어? 라이온 캠 멤버님들도 한번 잠깐 보시죠 뭐 같이 그죠? 이거 제 보는 걸로 하고 트롯밴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콘텐츠 관련해 JTBC하고 드라마 공급 계약을 했다니 야베스는 전부터 보고 있는데 이 친구 추세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야베스가 관중에 들어온 지는 한참 됐죠?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자, 테크눈과 반도체 저렴막 소재 공동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밝힌 거죠. 테크눈과 반도체 저렴막 소재인 감광성 폴리이미드라고 합니다. 라이온 그때 저 시간에 잠깐 볼게요.
아까 좀 떨었다 그랬지. 큰일 났네. 금방 한 것도 까먹었네. 뒤에요. 다이아베티스. 자,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지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친구들이 잘 올라가다가 어떤 시장의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노란 선, 20개월 선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급등해요. 이거는. 그럼 라이온 캣텍처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잘 오를 필요가 있고, 간신히 지켜주긴 했는데, 추세가 깔끔하진 않죠. 주봉에서도 20선 깨놓은 상태고, 추세는 살짝 깨져 있어요. 이건 추세가 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V자로 딱 반등하긴 어렵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반중에 놓는 상태니까 좀 더 천천히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삼성전자 테슬라 얘기 있었죠.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오디텍, 텔레칩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디텍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움직이죠. 안암전자도 그랬고. 월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추세가 유지되다가 좀 중간에 밀렸는데, 20개월 선까지 이렇게 와주면 좀 더 오지환을 확률이 높고, 60개월 선 기준으로 오디텍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봉에서 5선이에 있고, 자,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주는데, 오디텍은 여러 가지 상황상 잠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예전에 많이 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예전에 봤던 종목 가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 친구 여기서 예전에 이런 데서 제가 이 친구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이 자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월봉에서 추세 유지하고 가다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떨어진 거죠. 그리고 살만한 매수 타이밍이 온 거죠. 그럼 볼 거고, 오디텍 재무도 저렇게 안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PBR 0.67이죠. 1이 안 돼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시총이 800억인데 매출이 400억, 뭐 그리 나쁘지 않죠. 그러고 일단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흑자에서 흑자로 가는 게 중요한데, 현금 유보 2000%, 배당도 줍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오디텍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청소년자 움직일 때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은 이래요. 일단 하반기보다 전기차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고, 지금 이제 10월달, 11월, 12월, 그러고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 담죠. 그러니까 반도체 담으니까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나 반도체 시장이 오지 않을까. 로테이션 될 확률이 되게 높죠. 바이오에서 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외국인들이 한박자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텔레치스죠. 자, 사실 저렇게 되면 자연보행자 관련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모트렉스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추세 깨져 있죠, 이렇게. 20개월 상황 거리도 멀고, 텔레치스는 일단 패스. 박스권 하단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만약에 도전할 거면,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근데 이 친구는 되게 급등락이 심해요, 세력들이. 요때 막 개보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개보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움직여요. 딱 매수 타이밍이 박스권 여기네요. 그죠? 여기 오면 급등하고. 이번에 긴꼬리 연봉 달았으니까 저점이 얼마예요? 15,000원대 오면 매수. 여기가 3월달부터 안 깬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죠? 여기 3월달부터 안 깬 가격이니까 텔러치스 관종에 넣어놨다가 15,000원대 오면 매수하고 깨면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MC님이 너무 조용하신데?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본 종목인데 제가 이 추세관에서 하나 보려고 박셀바이오를 들고 왔어요. 제가 그때 박셀바이오를 잘 안 찍죠. 박셀바이오를 잘 찍으면 나쁜 이유가 이제 계속 구독자님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안 좋아요. 오늘 좋은 뉴스, 좋은 기사 이런 거 제가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보면 자, 이게 바로 주식의 무서움이죠. 10,000원 하던 주식이 30만 원을 갔습니다. 30배 갔죠. 물론 주식은 40배도 갈 수 있고 50배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30배가 많이 간 거죠. 자, 추세는 깨져 있는데 여기서 좋은 뉴스 나와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죠.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게 추세에 순응하죠. 자, 주봉에서도 5주선 회복해놔도 결국은 또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더 큰 추세인 월봉이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선 올라타고 안착해놔야 그제서야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30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밑에서 벌써 30배가 올라왔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일단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월봉에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조정받는 거 이런 거 사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뭐였더라 그런 재룡정이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 중에 이제 휴머니스트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얼마든지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일도 상한가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주봉에서 이 땡땡이 두 개 생겼죠. 저는 이 땡땡이 두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자, 오늘 주봉 상황을 보면, 자, 땡땡이 두 개인 상태에서 요 위에 올려놨으면 지금 날아갈 확률이 있죠. 하지만, 이 밑에서 1,100원짜리가 3만원, 30배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단기 단타로만 딱 대응하고 말아야 돼. 깨면 바로 손절. 그리고 비중을 크게 실으면 안 돼요. 비중을 크게 실으면 손절을 못 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 작게 실어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스엘바이오는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밑에서 저점 기준으로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올라왔나. 모든 개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건 바로 이 고점에서 나와요. 뭐가 좋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HLB가 지금 얼마냐면 6만 원대죠. 자, HLB가 6만 원대인데 뭐 이 친구라고 해서 뭐 30만 원, 60만 원 못 갈 일이 없죠. 뭐 주구장창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갔다고 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19년 8월 달을 기준으로 10배만 9만 원대, 30배면 이제 27만 원이 되겠죠. 자, 20만 원, 30만 원을 가는데 거기서도 HLB가 좋다고 하면은 좋을 수는 있는데 물론 저는 그때도 계속 찍겠지만 거기서 온갖 다 나오는 좋은 뉴스는 오히려 잘하면 걔를 물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살려면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사서 6만 원대 이렇게 사서 27만 원에 파는 게 맞는 거죠. 우린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 자, 히마시스를 박셀바이오를 봤더니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되고 싸게 살려면 항상 봐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주식을 할 때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 월봉.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 우리가 추세를 턴을 했다거나 이 친구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땐 주봉. 이런 걸 바탕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즉 박스권 하단에서 살 거냐, 돌파 안착하고 살 거냐, 이런 걸 기준 잡는 게 바로 일봉에서 하는 거죠. 요렇게 세 가지만 잘 하셔도 사실 주식이 안 깨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 현금 유보율 또는 이 아까 말씀드린 PBR 이런 것만 잘 계산할 줄 아셔도 시장에서 사실 크게 돈 잃을 일이 없어요. 저런 걸 다 무시하고 날아갈 때 그냥 뇌동매매하게 되고 순간 욕심에 고점에 사게 되니까 고생하는 거지 그럴 일만 아니면 절대 주식은 안 깨져. 특히 손절 개념만 좋아도 시장에서 크게 안 잃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주식과 달러를 같이 나누는 자산 배분까지 할 줄 안다면 시장에서 깡통하죠. 저처럼 안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자, 역시 1시간 금방 갔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아까